자, 오늘 알리고 올리고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좀 지났는데 부사적 용법,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투, 이너, 투 여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판서로 설명하진 않고 책으로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배웠던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 자, 명사로 쓰인다 하는 거는 동사 원형 자체에서 to가 들어가니까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문장 자체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며 전체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용사 용법은 명사 뒤에 붙어서 뭐뭐 할, 뭐뭐 하는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 원래는 요 뒤에 들어가는 말을 앞으로 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이렇게 있을 때 책이 어차피 to read a book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a book을 앞으로 빼버리게 되면 읽을 책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부사적 용법인데요. 부사적 용법은 사실 이 책에서는 지금 이제 5개 정도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많이 쓰인 건 6개 정도가 쓰인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비중이 좀 큰 거부터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얘는 좀 조잡하게 돼 있네요. 자, 일단 목적 얘가 일단 제일 많습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려고 이런 의미로 들어간다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동사, 형용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요 부사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문장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카페에 갔습니다. 요것만 딱 봐도 문장 되거든요. 그런데 왜 갔느냐? 커피를 가져러 가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보통 이제 목적의 의미로 쓰일 때는 좀 확장해서 얘기할 때 in order to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은 so as to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어떤 뭔가를 하는 것 또는 하기 위해서 뭐뭐 하리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주어가 어차피 뭘 하는 거거든요. 그거랑 좀 연관시켜가지고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국은 커피를 사러 가는 것도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의미상 주어 들어갔을 때 조금 구분 짓는 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거는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얘기할 때는 조금 특정한 동사들이 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grow up이라는 말도 들어가지만 live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결과의 의미로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세 번째, 감정의 원인입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감정이라는 말과 판단이라는 말이 일단 문장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문장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원인이라는 표현과 근거라는 표현을 to 동사 원형을 해준다는 거예요. 원인이라고 하게 되면 뭐뭐 해서가 되는 거고, 근거라고 하게 되면 뭐뭐 하다니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날인가 봐요. 자, 요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목적하고 감정의 원인하고 판단의 근거는 공식적으로 약간 비슷한 어떤 의미가 들어갑니다. 왜라는 의미가 좀 들어가요. 나는 카페에 갔습니다. 왜? 커피 사려고. 그럼 나는 슬퍼요. 왜? 그 말을 들어서요. 너는 천재임에 틀림없어. 왜? 그 문제를 다 풀어서요. 이런 식으로. 그 뒤에 근거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뭐를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저 세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거 잘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원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 왜? 뭐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 판단의 근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안은요 너무나도 친절했답니다. 뭐 해서요? 그녀의 충고를 줘서요. 이렇게 있어요. 그녀에게 충고를 해줘서 되게 친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일종의 판단 근거가 되는 거고, 요 자리가 감정 표현 다음에 나오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뭐 하기에 뭐뭐 하는데, 이게 다른 책에서는 단순하게 뭐라 하냐면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부사를 이제 꾸며주는 경우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뭐 이런 뜻으로 뭐뭐 하기엔 뭐뭐 하다 뭐 이런 뜻으로 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단우는 단우는 달린다. 그러니까 빨리 달린다인데 다시 볼까요? 단우는 따라잡기 힘들다. 아니지. 단우는 빠르다. 단우는 빨리 달린다. 뭐 하기엔 뭐 이런 식으로 따라잡기엔 너무 빨리 달린다. 이런 말도 여기서 쓰인다 하는 거. 근데 형용사 수식에다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우리는 형용사 수식에서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 여기서 hard는 뭐 딱딱한도 되지만 어려움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동사들 생각해 보면 뭐 difficult라든지 뭐 easy라든지 아니면은 뭐 들기엔 칸은 뭐 무거운이라든지 뭐 light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리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늙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일단 목적에 관련해서 이제 구분 짓는 법은 아까 그 결과는 아까 특정 동사 있다 그랬고 감정은 감정의 원인 표현 들어간다 그랬고 판단은 판단 다음에 근거 들어간다 그랬죠. 형용사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목적 같은 경우는 구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 지금 이 예문은 지금 하나의 완전한 문장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들어갔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는데 요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들어가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다시요. 투부정사 다음에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더라도 웬만해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구조로 딱 들어갔는데 요 동사 자리가 만약에 어떤 조동사 같은 거 뭐 will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 약간 조건의 의미로 좀 빠집니다. 뭐뭐 하려면 이런 식으로 뭐뭐 하려면 너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거를 밑에서 골라보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기존에 수업하고 있는 3800제에서도 이 얘기는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결과, 그 다음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인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자, 하나씩 가볼게요. 나는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읽습니다. 왜 읽어요? 현명해지기 위해서 읽는 거겠죠. 그럼 요거는 목적에 관련된 얘기니까 정답은 A가 되는 거고. 자, 테드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판단을 지금 한 거죠. 그럼 왜 판단을 했는데요? To make the same mistake 하니까 같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거는 C가 되는 것이고. 자, 맨디는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그녀 자신이 바닥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가 바닥에 누웠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디에 되는 거예요? 결과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뭐를 알게 되었다 하는 to find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결과의 의미로 간다 보시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는 surprised가 들어갔죠. 감정 표현. 그는 놀랬다. 그럼 왜 놀랬는데요? 그녀를 여기에서 만나서. 그러면 이것도 감정의 원인이니까 정답은 D가 된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말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더스티는 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게 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 어수는 반대이기 때문에 표부터 쓰시면 안 돼요. 예매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먼저 해줘야 되니까 여기 지금 예매하다란 말이 나와있지. 그럼 뭐만 해주면 돼요? 앞에 to만 붙여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to book the ticke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김 교수와 일하게 되어서 기뻤다. 자, 그럼 기뻤다니까 pleased가 들어갔죠. 그럼 일하게 되어서 하는 말 여기에다가 to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내가 표시 저렇게 했다고 니네 안 쓰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써라. 자, 그 다음에 그 노인은 95세까지 살았다. 여기 lived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도 to be 다음에 old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쓰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말을 잘 보고 이제 영작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중학교 2학년에서는 요 자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 자,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부터 일단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동작을 하는데, 자 보세요. 어떤 동작을 하는데 동작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동작의 주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 주체가 없으면은 두 가지 경우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래 주어이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렇거나
아시겠죠? 일반인들이 그렇거나. 다시요. 만약에 의미상의 주어가 to 동사 원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라면 원래 주어가 그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대신하거나 같이 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게 되는데 하나는 for 목적격, 하나는 of 목적격 이렇게 쓰여요. 근데 해석할 때는 둘 다 뭐뭐 갑니다. 뭐뭐 가라고 하든지 뭐뭐 시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왜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데요? 그 동작에 대한 구체적 주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주어 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for 명사, of 명사 하는 표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갖고 구분 지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것도 3학년 이야기 기말에 교과서 기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우리 그때 공부하면 되지 뭐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런 계속 이런 부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for me to solve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기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퍼즐이죠. 이걸 만약에 빼버리게 되면요. 퍼즐이 해결한다 그 얘기가 돼버리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퍼즐은 누가 해결해요? 특정한 어떤 주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 for me가 됐든 for John이 됐든 for Tom이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트에서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석은 뭐라고요? 뭐뭐가 뭐뭐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없을 것 같으면은요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퍼즐은 풀기에 쉽다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됐든 모르는 사람이 됐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단계가 쉽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그 가주어 진주어에서 조금 많이 나와요. 명사적용법에 썼었던 거. 근데 아닌 경우도 무조건 있습니다. 그냥 for me to 동사 원형은 세트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of 목적격 들어갑니다. it 가주어 다음에 to 부정사 진주어 문장에서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의미상 주어로 of를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요, it was kind라고 해서 친절합니다. 친절했습니다. 뭐 하는 것이요? 그가 가난한 가족을 도운 것은 친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어떤 뭐 something 같은 게 좀 들어갈 때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 얘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좀 가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인 요런 놈들이 딱 들어가요. 요런 놈들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for를 쓰는 것이 아니고 of를 쓴다. 조금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는 사전 찾아보시는 게 제일 낫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단어들은 조금 보겠습니다. generous 하는 말은 관대한, 그 다음 careful 하는 말은 조심성 있는 이런 뜻인데 요거의 반대말이 careless라는 말이 들어가죠. 부주의한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rude는 예의 바르지 않는 뭐 그 버릇없는 그런 뜻이고요. polite 그 impolite 하는 표현이 있죠. 그거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foolish, stupid는 어리석은인데 silly 하는 단어도 어리석은이란 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상의 주어, of 목적격, for 목적격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단순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정도를 나타내는 거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냐, 그 형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for냐, of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 1번의 정답은 for입니다. 이건 사람의 성격이 아니죠. 네 마음은 작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 It's hard for me to finish this race. 이것도 역시 for가 되는 거죠. 왜요? hard도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역시 fun 하는 말은 성격이 재밌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for가 들어간 게 맞아요. 네가 이 책을 읽으면 재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foolish가 나왔습니다. 어리석은이란 뜻이니까 사람의 성격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네가 네 휴대폰을 잃어버리다니 어리석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 같은 경우도 nice도 사람의 성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헨리가 개들을 돌본다는 것은 매우 멋지다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의미상 주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기초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서술형 들어가게 되면 전체 문장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 치마는 피오나가 입기에 꽤 길다. 피오나가 입기에. 그럼 피오나만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근데 롱은 사람의 성격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오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2번 그의 말을 또 믿다니 너는 어리석다. 너는 어리석다예요. 어리석은 건 사람 성격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of you. 보통 믿잖아요. 너 친절하다 할 때 뭐라 합니까? It's kind of you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자, 그 스파게티는 레이가 먹기엔 매우 짰다. salty 이거 짠이죠. 사람 성격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야 사람 돈 안 쓰니까 야 성격이 짜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실생활의 어떤 그 대화에서 이제 조금 쓸 때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공식적인 형식에 맞는 문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것도 of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for Ray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매일 자신의 할아버지를 돕다니 그는 예의가 발랐다. 그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대명사를 쓸 때는 목적격을 써줘야 된다 하는 거. 왜? 전치사 뒤에는 인칭 대명사 기준에서 목적격을 쓴다 하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투투하고 이너프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해야 되겠는데 요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시계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한번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투투하고 이너프투입니다. 요거는 일단 내가 짧게만 먼저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가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we are too tired to play more 합니다. 자, 이 to가 들어가게 되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일단 밑에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to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내가 그 부사적 용법 중에서 정도를 나타내는 것 또는 형용사 수식한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빠른, 빨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to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의 to예요. 너 키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니 너무 키가 커서 진짜 불편해 보여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만약에 긍정적으로 야, 너 정말 키가 크구나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to를 쓰지 않고 very를 보통 씁니다. 만약에 밝은 표정인데 to를 썼다 그럼 약간 비꼬는 말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자리까지가 지금 너는 주어는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to 부정사를 그대로 써버리게 되면 앞에 있는 주어가 뭐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어가 요까지만 딱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 애가 주어가 아닌 다른 놈이라면 앞에서 배웠죠. 의미상의 주어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이 책은 너무 크답니다. 이 가방은 너무 크답니다. 그래서 요걸 빼버리게 되면 사용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방은 너무 커서 사용하기에 어렵다. 이 가방이 사용을 하는 거는 일단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럼 누가 사용할 건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for me가 빠져버리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시겠죠? 약간 성급한 일반어처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가방은 너무 커서 사용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그런데 나만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애가 덩치가 되게 작을 경우 그럴 경우라면은 여기에 for me라는 표현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요거를 지금 이제 다른 어떤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so that 다음에 주어 can't 표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는 to가 so로 바뀌고 그 다음에 for하고 to 또는 for가 없는 경우라면은 to만 어떻게 바뀌어요? that으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주어가 하나 튀어나와야 돼요. 만약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을 경우라면은 뭐 many people이라고 하든지 everyone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라는 표현을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I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can't라는 말을 여기다 써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is가 아니라 was라면 여기는 can't가 아니라 couldn't를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 use에서 지금 to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that으로 바뀌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목적어 이놈까지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같이 넣어줘야 돼요. 이게
그 2학년 교과서 육과 부분에서 한 번씩 응용으로 조금 나오긴 하거든요. 동아윤정리 기준에서. 그래서 그 다른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동아윤정리가 지금 나와 있진 않네요. 자, 어쨌든 다시 가겠습니다. 난 실제 기출문제 봤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to 형용사,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so 형용사 부사 다음에 that 주어 can't입니다. 여기서 주어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어도 되지만 특정 의미상의 주어인 for 명사가 이쪽으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to가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너무 정도가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어는 뭐를 할 수 없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형용사 부사 다음에 enough to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enough 뜻이 뭐냐면 충분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형용사 부사해서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딱 끊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어쩔 TV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The movie is easy enough 합니다. 자, 그 영화는 충분히 쉽대요. 뭐 하기에?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됐습니까?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영화는 너무 쉬워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으로 바뀐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게 다 뭐 can 들어가고 can't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제 책대로 일단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역시 이번에도 enough가 일로 so로 바뀌고요. easy가 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for children이 아까 의미상의 주어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children으로 바꿔요. 됐죠? children 바꿔요. 대명사 같은 경우 me는 I로 바뀌는 게 맞죠. 왜냐면 인칭 대명사는 격을 바꿔줘야 되지만, 하지만 실질적인 명사는 for만 빼고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to 대신에 뭘로 바뀌어요? can을 쓰고 understand를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앞에 나와 있었던 the movie를 다시 이제 여기다 한 번 더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까지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거는 지금 연습 문제상으로 이제 조금 푸는 게 몇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 푸는 걸 가지고 조금 더 정리를 하시면 되겠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관로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설명을 다 얘기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 다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Kenny is diligent enough입니다. 자, Kenny는 충분히 성실하답니다. 뭐 하기에? 집안일을 하기에. 앞에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동사를 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o do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 스낵은 너무 딱딱해서 내 개가 씹기에 어렵다. 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역시 여기도 for my dog 이렇게 들어갑니다. so that으로 바꾸게 되면 so hard that my dog can't chew i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the weather is so bad.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는 문맥상 보니까 밖에 나가 놀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can't go 요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나의 태블릿 PC는 가볍습니다. 매일 들고 다니기에. 그러면 들고 다니기에 가벼운 거니까 요거는 enough가 된다. 자,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보세요. bees는 요대로 나와 있어요. to 뭘로 바꾼다고요? so로 바꾼다고요. 그 다음에 요 to는 뭘로 바꿀까요?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안 보이죠? 너는 나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가 없대. 너무 바빠서. 됐죠? 그럼 요거는 that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할 수가 없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can't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I can run fast enough to go home in time 합니다. 자, 나는 충분히 빨리 달릴 수가 있대요. 제 시간에 집에 갈 정도로. 그럼 여기도 보세요. fast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enough를 뭘로 바꿔? so로 바꿔. 그 다음 여기 의미상의 주어 따로 없으니까 to를 that으로 바꿔. 그 다음에 집으로 갈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can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 이 시는 너무 단순해서 나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럼 기억할 수 있다는데 여기 simply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다니까 충분히 들어가는 뭐가 들어가요? enoug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시하고 나가 지금 다르죠? 다르죠? 그럼 의미상의 주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for me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to memorize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정리를 하면은 지금 요 진도까지는 일단 다 뺏는 상태입니다. 다 뺏는 상태니까 자, 퀵 테스트까지 마저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 나온 김에. 자, 다시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까지 쭉 정리해가지고 가면 되니까. 자, 문장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에다가 체크 표시를 하세요. 자, 1번의 답은 내 꿈은 히트 영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어법상 요거는 맞죠. 해석이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자, 우리는요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잡을, 그럼 여기에서 잡을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해석에 문제가 없죠. 요거는 지금 이 덩어리를 빼게 되면 말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명사로 쓰인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앞에 fish로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자, 릭은요 베개를 샀습니다. 잘 자기 위해서. 요거는 이 말을 빼더라도 문장 형성 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부사로 쓰인 것이고 얘는 맞는 겁니다. 자, 나는요 그것을 말해야 하는 어떻게 그것을 말해야 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것도 맞는 겁니다. 요거는 의문사 투부정사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요것도 맥락상은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그의 글은 충분히 쉽습니다. 이해하기에. 근데 enough 앞에가 형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네 둘이가 자리가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7번은 딱 보면 아시겠죠? 아까 쌤 silly라고 말씀드렸죠? silly,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거는 for를 쓰는 것이 아니라 of를 쓴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8번. 네 권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가볼게요. 자, 리오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토크라는 단어는 토크 뒤에 항상 to가 붙거나 with가 붙거나 about이 같이 붙어줘야 됩니다. to 뒤에는 사람이 들어가고 with 뒤에도 사람이 들어갑니다. about 뒤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우와 진우가 김주연이를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to talk with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주는 좋아합니다.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보는 것이라고 했지 본다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뭐뭐 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는 to watch. 자, 폴은요 운이 좋습니다. 뭐해서요? 그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되어서. 그럼 여기서 우리는 ing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find. 자, 그들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 가게를 열지. 언제 열지.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it is natural. 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는 거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의미상의 주어 들어가는 거는 for. 자, 그 다음에 만약 네가 네 스스로 이제 살 거라면 너는 돈을 아껴야 된다. 독립하려면 돈을 얻어야 된다인데 요건 형용사 용법에서 나왔던 B2 용법 자리잖아요. you 다음에 바로 투부정사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어떤 비동사 같은 게 아니면 다른 어떤 진짜 동사가 같이 붙어줘야 준동사를 쓸 수 있죠. 아니 메인이 없는데 왜 보조가 그 역할을 해요? 그럼 그 보조가 메인 역할을 해야죠. 그럼 지가 변신을 하든가. 그죠? 자, 나의 오래된 카메라는 너무 오래되었다 이 얘기죠.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죠. 오래된 카메라가 너무 커서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어법상 올바른 문장에다가 체크 표시하시오. 자, 친구를 사귀는 것은 재밌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진짜 동사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재밌다. 뭐 하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요거는 맞고요. I will get you warm something to work 합니다. something to wear. 나는 너에게 따뜻한 입을 거를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something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something 뒤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이 warm이란 단어도 something을 꾸며주는데 이 warm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it was good of you to help the unhappy dog 하니까 그 불행한 개를 돕다니 너는 좋다. 해석만 해보면 좀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good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of가 아니라 for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람의 성격 나타낼 때 good이란 말도 쓰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깜빡 해버렸네. 요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 뉴스를 듣고 나서. 요것도 맞는 거죠.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신났습니다. 왜? 그 뉴스를 들어서. 앤드루는요 농구 선수가 될 운명이었다. 근데 B가 있는데 become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만 써야 되죠. 야를 없애든지 아니면 야를 없애든지. 그래서 to be라고 하든지 to become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 이 전기 자전거는 타기 쉽다.
자, 이 전기 자전거는 타기 쉽다. 그럼 동사부터 먼저 넣어야 되죠. 쉽다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쉽다. 그럼 is가 뭐뭐 하니까 쉬운, easy. 그 다음에 타기에 to ride.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리암은 내게 결혼식에 무엇을 입고 갈지 말해줬다. 무엇을 입고 갈지, 무엇을 what 입고 갈지, to wear. 입고 간다 해가지고 갑자기 또 wear and go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알겠죠? 그냥 입다 하면 됩니다. 제주도에는 볼 것이 많이 있다. 많은 볼 것이 있다. 많은 볼 것. 대열어는 있다죠. 그러면은 볼 것이 많이 했으니까 many things가 여기 들어가요. 그럼 many things. 그 다음에 to see 볼 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23번 데이비드는 너무 바빠서 아침을 먹을 수 없었다. 너무 바빴대요. 먹을 수 없었대요. 그럼 너무 바빴다. too busy to have.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네가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준 것은 현명했다. 그럼 현명했다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wise 사람 성격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은 of 그 다음에 give니까 to giv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일단 정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들어가게 되면 요 문제풀이 조금 더 하고요. 문제풀이 한 다음에 뒤에 거 영상 동영상부터 또 계속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